충정시로 30억 원, 충정 14년 4월 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대사헌 김정 대사관 윤원 빌등이 아래기를 주청하는 일은 중대하고 또 선왕에 관계되는 일이니 예의에 있어 응당 종묘에 고하여야 합니다. 당초 주청할 적에도 종묘에 고하여야 했는데 예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개청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황제의 칙서를 보건대 종계에 대한 일만 준호하였을 뿐 사왕의 일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예부의 복본도 그리하라는 성질을 받았으나 칙서의 내용으로 더불어 가감된 것이 없는데 의논하는 대신들은 각기 자신의 소기를 진달하고 있으니 마땅히 상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비록 사은사를 보내더라도 사은표의 사연을 모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사의 서두는 종계 등의 일에 대하여서라고 하고서 내용은 사왕의 일을 언급한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또 이번의 주청은 국가에 더없이 중대한 일이었으니 복명사시는 마땅히 이를 살펴서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비록 칙서는 볼 수 없었다 하나 성질을 받은 내용만 보아도 한 가지 일에 대하여만 준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마땅히 지성으로 간곡하게 진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크게 복명사신의 채통을 잃은 것이니 모두 파직하소서. 여악도 속히 혁파하여야 하고 길주는 큰 고울이니 응당 사람을 가려 뽑아서 보내야 하며 이함은 안주의 수제가 되어 직사에 근신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래기를 안서황은 탐호하니 청컨대 파직하고 이태는 용렬하고 행실이 좋지 않으니 승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묘에 고하는 일 및 사언표에 대한 일은 마땅히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정 등이 남곤 등이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파직하기를 청한 일에 대하여 조정의 의논은 모두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고 대신들도 이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충정시로 30억 원, 충정 14년 4월 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영의정정 광패를 좌의정 신영계 우의정 안당이 아래기를 옛날에는 종친의 천첩소생은 본디 선언록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비록 천첩소생이라도 아울러 종친이 되는 것을 윤화해 의심스러운 자가 아주 많으므로 이제 또 집에 들어 앉힌 첩 이외의 소생은 기록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유시하였습니다. 아우는 첩으로 들이 앉힌 뒤의 소생이니 선언록에 기록하는 것을 윤허하시고 유는 그 어미가 기역에 종사할 때의 소생이니 선언록에 기록하는 것을 윤허하셔서는 안 됩니다. 유는 금능부수의 아들인데 소를 올려 선언록에 기록하여 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삼공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가 있은 것이다. 임금이 옳은 말이다 하였다. 증정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7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정부 6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 홍문관을 빈청에 모으고 전교하기라. 이제 주청사의 말을 듣건대 그리하라는 성질을 받들었으니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나누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뜻은 두 가지 일을 아울러 거론한 것이다 하는데 무릇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므로 비록 그리하라 하였으나 칙세는 불분명하니 내가 다시 주청하고자 한다. 대간이 당초 주청할 적에 정매에 고하지 않은 것을 그러다고 하니 지금 정매에 고하여도 되겠는가? 이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래라. 또 사언표에 종계 등의 일을 거론하는 것이 미편하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아래라 하며 정광필 등이 다시 주청하기를 청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아래기를 신등이 생각하건대 칙서에 주본을 거쳐 진정하였으니 특별히 청한 일을 준허한다 하였으니 만약 준허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뭐 두려워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칙서의 내용을 은미하게 만든 것은 과연 할리몬의 미의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나 신당은 그런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논이 각각이 다르므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은표에 대한 일은 서서히 의논하여야 합니다. 종묘에 고하는 일에 관하여는 당초 주청서를 보낼 때는 준호를 받을지 여부를 어찌 미리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종묘에 고하는 일에 대하여는 신당이 이미 예관과 의논하였으나 직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 귀일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서히 의논하고자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두 가지 일을 아우러 준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종묘에 고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원에 비록 두 가지 일을 준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주청한다면 반드시 직서에 사왕의 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러하는 것이다 할 것이니 뭐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만약 한 가지 일만을 준하했는데도 사은표의 종계 등의 일에 대하여 사안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칙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 할 터이니 내 뜻은 다시 주청서를 보내고자 한다 하며 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주상께서는 조선의 악명을 씻기 위하여 다시 주청서를 보내려 하시는 것이나 이미 그리 하라는 성질을 받들고서도 감히 다시 주청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중원이 두 가지 일을 포함시키기 위한 생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일 것인데 지금 다시 주청한다면 주청문의 내용을 만들기 또한 곤란합니다. 또 억지로 다시 주청하는 것은 불공에 가까운 이는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 처리하여야 될 일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칙명에 대하여 주청하는 것이 어찌 불공이 되겠는가? 내가 내 뜻은 본디부터 다시 주청하고자 하였던 것이요. 이제 대간 시종이 말하기를 기다린 뒤에 발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인견하리 하였으나 대간 시종으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였으므로 우선 정지한 것이니 내일은 정부 육경과 대간 시종의 장관들을 인견하여 의논하리라 하였다. 정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4월 7일 경호 5번째 기사 장광필 신용계 안당 이계명 이장공 고형산 김안국 김극희 건벌 김당 최한홍 박영 김식 최산도 양팽손 이인 등이 의논드리기를 다시 주청하는 것이 온편하지 않다는 뜻을 신등이 전에도 이미 상의하여 의계하였습니다. 이제 남곤 등의 말을 들어보니 또 예부의 복본 및 직서의 내용을 다시 참고하여 보니 주청한 바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대개는 다 준호를 받은 것이며 직서의 두 가지를 각각 거론하지 않은 것이 비록 미진한 것 같기는 하나 이 때문에 다 준호받은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다시 주청하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조정이 한 가지 일은 준호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직서에 준호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말하였을 것인데 직서는 그런 말이 없으며 또 예부의 복본에도 그리 하라는 성질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다 준합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오히려 미진하다고 여겨 다시 추정한다면 사리에도 어날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신당은 다시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윤세호, 박유령, 윤은보, 이항 등은 의논드리기를 종교를 변정하는 일 및 악명을 싣는 등의 일을 당초에 갖춰 추정하였는데 이제 책서를 살펴보면 오로지 종교에 대한 일만 가리킨 것인 것 같으며 악명을 싣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예부에서 비록 주청한 바를 다 다뤄준다 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일 것이라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신등의 뜻에는 다시 주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김정, 윤원필, 박수문, 박세희, 정은린, 유형, 조광조, 김구, 이청, 민수원, 권운, 심달원의 뜻도 역시 같았다. 전교하기를 대신들도 어찌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내일 내가 다시 의논하여야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들에 나아가 영의정 정광필 조의정 신용계 우의정 안당 여조판서 이계명 우찬성 이장군 호조판서 고영산 우참찬 김한국 이조판서 신상 대선 김정 부재학 조광조 대사관 윤은필 등을 인견하고 주청하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니 광필이 아뢰기를 복본에는 이미 그리 하라는 성질을 받았으나 직서에는
사왕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한 가지 일만 준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조에서 만약 사왕의 일에 대하여 준하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준하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을 것입니다. 칙서의 언사가 진실로 억양이 있기는 하나 이제 그것을 미진하다고 여겨 다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고 용계는 아래기를 대제 특별히 종계에 대한 일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 태종 때 이미 명백한 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들어 정한 것이요. 그때 가서 법년이 거론하기를 특별히 주청한다를 준하한다 한 것은 두 가지 일을 아울러 준하한 것인 듯 합니다. 또 복본에도 이미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따라서 그리 하라는 성질을 받들었으니 이는 다 준하한 것입니다. 만약 준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무 일은 준하하지 않는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지레 나름대로 헤아려 다시 주청한다는 것은 결단코 불가합니다. 하고 안당은 아래기를 광필 용계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비로 다시 주청하더라도 어떻게 황조의 조훈에 실려있는 것을 즉시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명은 아래기를 이 일은 중대하니 삼공이 아래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고 장고는 아래기를 신하되었은 결단코 다시 주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형사는 아래기를 이른바 특별히 주청한다를 준하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일을 아울러 준하한 것 같으니 다시 분변하고자 하는 것은 감히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안국은 아래기를 신하로서 조정이 무망받은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이에 과감히 진달하는 것이라면 모르겠거니와 칙서가 미진하여 다시 주청하는 것은 삼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신상은 아래기를 주청사의 말을 듣건대 대개는 두 가지 일을 다 준하한 것인데 소견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이 본다면 반드시 다시 주청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옳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래기라 우리나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구차스럽습니다. 조정조 때에 종묘사직의 대사, 노산, 연산 등의 일을 말한다. 삼국에 조달한 것도 다 구차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줄 알면서 법년이 사언하는 것이 구차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은 준호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준호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무험을 입었으니 기필코 준호를 얻어야 한다 하며 언필이 아뢰기를 복본에는 비록 성질을 받들었다고 하였으나 그 밑에 뜻을 서술한 내용에는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이를 인하여 다 준호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은 아래기라 받던 성질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일은 준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극력조차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며 법년이 내린 칙서에 따라 또 법년이 사안하는 것도 매우 거짓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광필은 아래기라 사은표의 두서에 먼저 칙서의 사연을 쓰고 나서 사은표를 짓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고래가 있습니다. 하고 광조는 아래기라 이렇게 한다면 혹 가할 것 같습니다. 하고 계명은 아래기라 이른바 종교의 일이라는 것의 등자는 과연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준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8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 혁파할 것과 남곤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고 또 이함, 안서황, 이태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상원군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낳을 적에 5개의 발이 먼저 나오므로 소 주인이 괴이하여 싫어하여 칼로 4개의 다리를 베었다. 가까스로 꺼내어 놓고 보니 그 모양 머리는 하나, 다리는 8개, 콧구멍은 4, 귀는 3, 등뼈가 2, 꼬리가 2, 배꼽이와는 갈라져 꽁무니가 둘이 되었는데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준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이목의 죄안을 건부에 내리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일을 정부에 문의하라. 목은 폐조 때에 피살당하였는데 그 뒤 부당한 죄로 피살된 사람은 다 관작을 추정하였으나
목마는 참여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그의 아들 세장이 소를 올려 강겸은 아비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이미 추종되었으니 저의 아비도 겸과 같이 추정하여 주소서 하였으므로 이에 금부에 명하여 겸 목의 주의 안을 상과에 아르게 하였다. 금부가 상과에 아래였으므로 정부에 물으라고 명한 것이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9일 MCN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르기를 지병, 최산도, 양팽손 등은 칙서를 영접할 때 비가 내리자 연 앞에서 우산을 펴들고 있었습니다. 헌부는 백관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신의 사이에는 비록 작고 대수롭지 않은 예일지라도 감히 대만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채직하고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인 소세양도 이와 같았으니 아울러 추문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논하니 산도 팽손을 채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9일 MC 네 번째 기사. 경기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가 근사록을 강하였다. 참창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나라에 대사가 있는데도 주청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대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께서 모름지기 시비를 분명히 아셔야 확정지어야 분명히 아셔서 확정지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잘 다스려진 세상이라 할 수는 없겠으나 사람들은 모두 잘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상께서도 황잡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조정에도 황음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배단은 없으므로 인심은 이미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릇 이 일에 임하여는 대부분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가운데 흉특하여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몸소 솔선하여 담당하는 사람도 없으며 백관들도 모두 직책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모름지기 이 일에 대하여 시비를 확정함으로써 큰 강령을 진작시키소서. 또 이 책에도 어머니의 잘못을 바른다 하였으니 아들된 도리에 있어 마땅히 유순으로 어버이를 보도하되 마땅히 의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자전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대하여 주상께서 어찌 모두 잘 아실 수야 있겠습니까만 한 집안의 일을 모른 채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난번에 들으니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중의 무리가 궁금을 드나드는 것은 크게 사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하여는 비록 어버이는 유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의로서 보도하여야 합니다. 근데 근래 성명창이라는 자의 범한 죄를 끝까지 출신하려 하였으나 내전에 관계된 일이 자문 많음으로 가벼운 죄에 처하였다 합니다. 또 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내전의 뜻을 순승하기 힘쓰는 것뿐인데 일일이 열거하여 논할 수 없으므로 버려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청컨대 만연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근원을 막으소서. 신이 이를 아뢰는 까닭은 상께서 이 뜻을 아시어 어버이를 받음에 있어 의의 어긋남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대저 도첩이 없는 중을 환속시키는 법은 성중조적에 세운 것입니다. 이제 중들을 추세하여 정력을 시키는 것은 가하지만 그렇다고 핍박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들이 처음 기신제를 혁파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불도가 장차 끊겨 없어지겠다고 여겼는데 그 뒤 혹 지내오는 사이에 이를 도모하는 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중들이 이를 이용하여 텀을 타고서 내간에 반연하여 간사한 실책을 행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반연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감사가 끝까지 추세하여 색출해내면 될 것이요. 또 외방에 사우가 없으면 중들이 절로 의탁할 데가 없을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신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이미 각도에 행위하여 단속하였습니다만 신 같은 자가 어찌 감히 임금 섬기는 도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일을 보니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 7월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형조 정랑 이하는 사람됨이 매우 용렬하여 현관에 합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조에도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사였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 7월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긴급핍 등을 보내 경사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사언표는 전 찬성 최숙생이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해와 달 같은 밝은 보살핌은 그윽한 것이라 하여 뒤에 비추지 않았고 비와 이슬 가지고 오르내리는 언택은 먼저 악명을 씻어 주셨으니 은혜가 존물에 미쳤으며 기쁨이 신민에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선신 아무는 외롭고 한미한 혈통의 출신이요 유대가 얽혀 있는 세가가 아니었으며 시족에 관하여서는 성을 속이거나 윤차를 더럽힌 혐의가 없었고 명분이 정대함으로 작호와 영토를 내리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의 본문은 진실로 분명하고 보고 들으면 이치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은데 와전된 말이 아직도 조훈을 기록한 전적에 그대로 실려 있을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리하여 간절하게 진정하여 악명을 씻어 주시기를 바라였던 것인데 운패는 비록 구천보다 멀지만 신청은 간격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참수하는 자들이 망극한 무험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셨으나 황제께서는 매우 총명하심으로 이제 변백을 얻었으니 어찌 일국의 수치만을 씻었을 뿐이리까. 이는 실로 돌아가신 조종의 억울함을 푼 것입니다. 이는 삼가 황제 폐하께서 작은 나라를 돈독히 사랑하는 인자함과 먼 지방을 편안케 하려는 도량을 미루어 여러 대 동안 충성을 바친 공을 기억하시고 미신의 자아간 장성을 어여삐 여기사 이에 복륜을 내리시어 큰 은혜를 받게 되오니 신은 삼가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되어 더욱 한 번의 절일을 다 하겠으며 항상 산처럼 언덕처럼 오래 사시라는 주아의 축수를 드리겠습니다. 준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어제 이조에서 고공하여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원을 파직시켰는데 신등이 고공 난관을 불러 물어보니 실은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다 하여 사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저 고공이라는 것은 그 실적을 상고하여 조처하는 것인데 이제 다른 잘못을 가지고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핑계대어 퇴거하여 버린다면 뒤에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경관이라면 모르거니와 찰방 등은 고공하기가 시일로 어렵습니다. 비록 파직할 만한 실책이 있다 하더라도 파직시키는 사지가 그 실책에 있지 않고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게 하는 예는 온편하지 못한 것 같으니 상께서는 이 뜻을 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은 부당한 죄로 사형을 받았으니 상께서 특별히 언전을 쓰시는 것은 가합니다. 세장은 비록 강경과 같은 일로 사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갑자년 이후에 죽음을 당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으니 관작을 추정하는 일에 대하여 신등은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고공에 관한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고공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체크해야 할 것인데 어찌 다른 잘못을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거짓 일컬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곧바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은연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임금을 기만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이조가 고공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였다는 것으로 파직한 데 대하여 그것이 사실인 줄 어찌 아랴 할 것이니 고공난관은 파직하고 그 당상관은 주문하라. 또 정부가 육조를 검속하는 것이 엄정하지 못한 것 같다. 마땅히 추구하여 파직하자고 청하여야 하는데 이제 와서 아림이 있어 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역시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목의 일은 갑자년에 사형당한 사람들의 죄와는 같지 않다. 당초에는 갑자년에 사형받은 사람만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로 이미 상세히 의논하여 처리한 것이니 번거롭게 예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고공은 근무의 근만을 조사하는 것이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갑술 라이번측의 사창원이 아래기라. 이조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관원을 퇴거한 것은 과연 석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 사로가 용접함으로 대간이 또한 전조로 하여금 너무 심한다는 퇴거시키게 하였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어찌 사정을 써서 천총을 기망하였겠습니까? 이 때문에 고공 난관을 파직한다면 뒷날 용접한 사태를 퇴거시킬 길이 막힐 것이고 전조도 마음 놓고 봉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잔교하기라. 위조에서 퇴거한 것을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을 퇴거하는 것은 가하지만 요컨대 그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내쳐야 하는 것인데 다른 잘못을 가지고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고공하였으니 기망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실제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는 또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가? 이조의 소위가 매우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파직하라고 하였으나 만약 태거가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 파직하지 말아야 하니 이조 난간만 파직하라 하며 정원이 다시 아뢰기라. 실제의 잘못으로 고공하지 않은 것은 과연 잘못입니다. 그러나 기망이라는 말은 곧 마음대로 사정을 써서 고의로 한 일을 말하는데 이 일은 율문을 조사해 보아도 역시 공착입니다. 사정이 없이 공사를 집행한다면 율문 밖의 주의를 받는다면 이치에 어떠하겠습니까? 뒷패단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아래 사람이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는데도 위에서 파직을 명하였으니 어찌 헤아리지 않고 한 일이겠는가? 이조는 백집사를 통틀어 검속하는 직임이니 만약 고공하여 직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으면 곧바로 직무를 잘못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른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짓게 하여 퇴거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작은 비록 공무였지만 끝에 가서는 폐단이 큰 것이니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한참 뒤에 또 전교하기라. 고공에 대한 일은 대신이 와서 아뢰었으므로 색난관을 파직하라고 명하였었다. 지금 듣건대 대간으로 전임된 색난관이 있다 하는데 전임 때의 일로 파직시키는 것은 대간을 대우하는 채통이 아니니 파직하지 말고 우선 시임 색난관만 추구하라. 이때 정옥형은 이조 정랑에서 지평으로 전임되었었다. 청정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갑술 5번째 개수 전라도 광주 등 17읍 및 경상도 대구에 우박이 내리다. 청정시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을해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금토관 심달원이 아래기라. 임금의 상벌은 오직 공평하여야지 들 것만큼도 사가 있으며 전도됨이 실로 심한 것입니다. 이조가 비록 채통을 잃은 것 같기는 하나 그저거지 임금을 기망하는 데까지야 이르겠습니까? 이 때문에 파직하는 것은 사정을 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고 헌납정응리는 아래기라. 고공하여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을 이조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 일찍이 덧건데 최방귀는 등은 모두 용렬하고 망령스러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니 조정의 바늘에 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뜻에는 이조의 뜻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뜻을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러다는 것이다 하며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고공사를 설치하는 것은 관원의 것만을 조사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만약 상세히 조사하고 정밀하게 살펴 반드시 그 사람의 실적을 안 다음 직계하여 출척시킨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견문에 따라 그 사람의 현부를 결정하여 범칭하기를 고공하니 직무를 잘 수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반드시 실적과 어긋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0억 원 신종 14년 4월 11일 올해 두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1일 올해 세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상도 추고 경차관 유보는 직사를 삼가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이미 사명의 채통을 잃었으며 맡은 바 추국에 대하여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사간인을 먼 고향에 나누어 가둔 지 10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한 가지 일도 처결하지 못함으로써 원망하는
울부짖음이 잇따라 들리게 하니 속이 파직하고 다시 어진 어사를 보내소서 하물며 도내에서도 또 윤효빙의 옥사가 있음에리까 이는 풍화에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유보로 하여금 치국하게 한다면 한 해가 다 가도 처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흉년에 옥사마저 지체시키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조에서 퇴가한 사람들은 모두 용렬하고 망령된 사람들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범칭하는 것은 비록 명백하지 못한 것 같으나 그 뜻은 공평합니다. 또 최방귀 등은 미관이기 때문에 직계하지 않은 것인데 이 때문에 이 조를 주의해준다면 도리어 그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삼공이 이런 일을 가지고 입계하여 상의 노여움을 격동시켰으니 삼공 또한 잘못입니다. 추문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천간 선비를 시책하여 장령 김식 등 28인을 뽑고 모하간에 행행하여 무인 26인, 정인 등 46인을 뽑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유보는 채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개하였다. 각사의 서리가 상언하에 다시 역승이 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승을 두는 것이 찰방을 두는 것만 못하므로 의논하여 협파한 지 이미 오래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단 서리 가운데서도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만일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찰방이 권위된 곳에 자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삼공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금산군에 김시창이라는 자가 있는데 젊은 적에 김종직의 문화에 종류하면서 대략 대의를 들었으므로 그 상에 예의를 다하고 성묘를 위하여 복을 입었었다. 이때 이르러 사람들이 이에 추천이 되었으나 문을 닫고 나아가지 않았으니 명리의 초연함이 칭찬할 만하다. 전라도 중적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4일 정책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금산 등 내읍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시천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진잠현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강령현 옹진현에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너의 인자를 뽑아서 조정에 포열시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훌륭한 선비들이 있으며 문왕이 이 때문에 편안하였도다 하였는데 더구나 내가 목마른 듯이 어진이를 구할 때 훌륭한 선비를 많이 얻었으니 나라의 복이다. 김식 같은 사람은 바로 사유에 합당한데도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구애되어 수용하지 못하였는데 시관이 김식이 이미 장군이 되었고 그 밑으로 또 한때 인재를 다 얻었다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노라. 중정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권벌이 어버이의 나이가 71세요 또 풍병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 복양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벌이 간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인물이 많지 않으니 경과 같은 사람은 진시로 귀양을 윤호하였으나 경의 마음이 간절하고 효로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땅히 먼저 할 일이라서 특별히 윤호한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권벌의 귀양할 듯이 지극히 간절함으로 윤호한 것이다. 뒤에 그가 사는 가까운 곳의 수령 자리가 비거든 벌을 차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벌은 안동 사람으로 시망이 있었는데 귀양하기를 빌자 선비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6일 기명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강릉현의 지진이 일다.
증조실로 30억 원 증종 14년 4월 1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속 강목을 강하다가 정협이 소를 올린 데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신종이 협의 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 충성이 가상하다 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줄 알았으면 마땅히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아야 하고 또 주의를 가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것이 신종의 밟지 못한 점이다 하며 대사원 김정희 아래기라 신종은 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덕을 지님도 굳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유민도를 보고서는 마음에 처견하여 신법을 혁파하고 군자와 더불어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마침내 소인을 기용하는 반면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다 쫓아내고 없앴으므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하였습니다. 대저 임금의 덕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았으면 마땅히 진퇴를 명백하게 분별하여 소인으로 하여금 그자와 섞여 있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선악만 알 뿐 능히 진퇴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환란을 만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곽공이 나라를 망친 이유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늘 홍문간의 결혼이 많은데 식년 급제와 천거과에서 얻은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즉시 홍문록에 선발하여야 한다 하였다. 대간이 여악, 이하, 이태, 안서, 황 등의 일을 하려니 상에 이르기를 인물의 진탈은 진실로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대신도 마땅히 가부를 논하여야 한다 하며 지사 이 장군이 아뢰기를 아린바 사람들에 대하여는 대간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 마땅히 채직하여 징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신으로서 혹 탐호하거나 잔혹하다는 것으로 논박받은 자라도 어쩌다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소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허물 고치기를 기다려 기용하여야 합니다. 김양필도 일찍이 잔혹한 것 때문에 논박을 받았으나 또한 지난날의 허물을 반드시 뉘우치고 경계하여 고쳤을 것이니 서용할 만합니다 하고 김정은 아래기라 인물은 진실로 한때 논박받았다는 것을 영원히 버리고 서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신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다시 서용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때의 과오로 영원히 폐기하고 서용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만약 능히 계가 전선하였다면 다시 서용하는 것이 가하다. 전일 신옥형이 죄를 받았는데 그 문적을 상고하여 보니 진실로 의심스러웠다 하였다. 참참간 윤자임이 아래기라 지금도 근데 유옥이 사망하였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치를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애도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공사에는 힘을 다하고 사사 일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일을 보내는 예의에 관하여서는 비록 성법이 있으나 시종을 신하가 적으면 마땅히 따로 부의하는 법전이 있으니 청와대 특별히 법규 밖의 언전을 베풀어 애석히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 시종의 신하로서 죽은 자가 하나둘이 아니니 사람마다 특별히 부의하기는 어렵다. 단 유옥 같은 사람은 나란 일에만 전심하였을 뿐 사사일은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실을 수 없다고 하니 진실로 애련하기 짝이 없다. 마땅히 그도 감사에게 하사의 부의를 보내고 호상하게 하겠다. 이때 이하는 논박받은 지 이미 오래고 직사에 태만함이 많았으니 오늘 채직하라 하였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남군 이자 한충이 아래기랑 대간이 신등이 복명사의 채통을 잃었다 하니 직에 있기가 미안하여 감히 사직합니다. 또 상사를 받았으니 더욱 미안합니다. 상이 공 없는 사람에게 외람되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고는 돕게 하기를 신은 본디 풍병이 있는 데다가 정부는 중요하고 바쁜 직임입니다. 고는 이때 찬성으로 있었다. 힘써 종사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면 이 정세가 제발하여 다시 살아날 수 없을까 두려우니 신의 직을 깔아 한산한 데 있게 해주소서 하고 이자는 아래기를 지난해 비로소 가산대부에 올랐는데 1년도 못되어 또 정이품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육경의 직임은 반드시 물망에 있고 나이와 덕이 아울러 높으며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신은 올해 비로소 40세가 되었고 재덕과 경력이 없으므로 직임을 감당할 수 없겠기에 감히 사직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굳게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 협박을 청하고 또 아래기란 곽윤원이 계모 5기와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건부가 추국함에 있어 정당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사간인 곽형종만 추국하고 윤원은 추국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하지 않았다. 현재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정청에 전교하였다. 금년에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조정의 백직에 임용함에 있어 넉넉할 것이니 차차로 성서하여야 한다. 지금 28인이 청거과의 합격자를 가리킨 것이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낙방한 사람 가운데서도 쓸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뽑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은 김식이 자문이 된 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방에서 쓸만한 사람을 얻었기 때문이다. 낙방한 사람도 그 재기와 연치에 따라 서용하라. 길수 목사 정윤겸은 절도사에서 채직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도의 수령으로 낮춰 제수한 데 대하여는 내 뜻도 일찍이 미편하다고 여겼는데 경연 대신도 미편하다고 말하니 채차하라. 안서황도 채차하도록 하라. 진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김식을 성균관 사승으로 정거과의 장원이었으므로 장령에서 초비하였다. 기준을 사헌부 장령으로 정원을 호조 정랑으로 완은 정거과에 참여하여 좌랑에서 승진시켜 임명되었다. 이연경을 병조 좌랑으로 정거과에 참여되어 공조 좌랑에서 승진시켜 임명되었다. 박훈을 지평으로 삼았다. 증교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예천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7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충청도 청풍군에 우박이 내렸으나 화곡은 상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박세희가 아래기라. 직임을 맡기고서 의심을 두는 것은 아래 사람을 신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 조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관원을 퇴거한 것 때문에 주문 받은 일을 가리킨 것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 조가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으니 어찌 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세이가 아뢰기를 상의 지견이 지극히 밝으시니 신등이 다 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만 밝은 것과 살피는 것은 실제로 다릅니다. 밝으면 사람의 선악을 알게 되지만 살피면 명실을 따지게 되므로 밝으면 광대하여지고 살피면 급소하여지는 것이며 광대한 밝음이 있으면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지만 살피면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쉬운 것이니 모름지기 밝음과 살핌의 사이를 분명히 하여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사가 한 일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계문에 따라 한 일이다. 대저 임무를 진퇴시키는 것은 반드시 실적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전조에서 애당초 잘 선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만약 쓸 때에 명백히 분변하여 쓴다면 어찌 고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며 세이가 아래기란 사용할 적에 조금이라도 사이가 있게 되면 인물이 용잡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전조의 임무는 공천하는 데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일 별시에서 어느 때보다 많이 쓸만한 사람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상례에 구애 없이 사용하여야 하는데 어제의 정세에서 신급제를 씀에 있어 예직으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한 바가 아니다. 이조의 뜻에는 반드시 작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라. 신이 일찍이 신상의 말을 듣건대 마땅히 나이 많고 재주가 고미한 자를 특별히 뽑아서 승서하려 한다 하였으니 이 뜻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선인이라면 속히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용계가 아뢰기를 곤벌이 기양하기를 청한 일에 대하여 성상께서 효로 다스리는 장체에 있어 진실로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겠으나 부모 있는 자들이 모두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조정에 어찌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벌은 형제가 있고 어버이의 나이도 80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중자로 하여금 다 귀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외직에 서용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왜 임을 제수하면 벼슬을 버리고 집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 사람을 씀에 있어 어찌 내 외의 구분을 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30억 중종 14년 4월 1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자가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상이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자는 공보의 물망이 있었으나 스스로 후진이 취승하는 것을 선배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절하게 사직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자까지 올렸지만 그래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신상이 아래기를 무릇 조정의 일은 대신의 말을 따라야 하며 간혹 온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대간이 논쟁하는 것이지만 어찌 한결같이 대간의 말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특징관을 설치한 목적은 곧 널리 선방하고자 함이며 또한 밖에 있는 신하로 하여금 수시로 입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본디 경영관의 예가 아닌데 이제 듣건대 그 수를 감하한다 하니 신은 대우가 매우 박한 것인가 합니다. 위 개가 이 품에 이르렀는데도 한번 특징관이 되어 좌우에 들어갈 수 없다면 비록 복록을 받아 먹으면서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한심해 하였습니다. 하고 검토관 권우는 아래기를 좌우에는 모두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만세히 바꿀 수 없는 의론인데 지금 상이 놀라고 한심해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사참하다면 어찌 덕지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신장은 아래기를 만약 사참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입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참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범의 직사를 맡고 있는데도 한 번도 좌우에 입시할 수 없다면 의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조정께서 덕진관을 설치한 것은 반드시 조정에 있는 대신을 한 사람씩 연방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신이 아래는 것은 사의를 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첨함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사첨할 것이라고 여겨 특징관을 감하한 것은 실로 미안한 바이며 저도 모르게 한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언의 뜻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특징관은 비록 경영관의 비익일 바가 아니나 좌우에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두고자 한다면 어찌 정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참청한 공설이니 아래기를 조정 때에는 대신을 접견하여 각각 품은 바를 진달게 하려 했을 뿐이요 분별하여 정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수상이 또한 조정이 제신에게 말하였는데도 그때도 분변하자는 의논이 있자 모두 퇴휴하려 하였으니 이 말은 걱정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등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안당이 아래기라 지금의 사습은 크게 일변되었으니 반드시 모진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외방에도 재당이 있는 쓸만한 자가 많으니 속기 서용하소서 하고 참청관 조광조는 아래기를 공도가 이미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크게 밝아진 것은 아니니 전조의 책임은 공도를 크게 밝히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이 통습하여 유지시키려면 채통이 있어서 절로 폐단이 없어질 것인데 이제 대신으로 하여금 진정시키지 못하게 하고서 대간에게만 공의를 좌우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원망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우중의 경우가 바로 이런 유입니다. 용렬하고 망령됨이 심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대신이 진정시킨다면 이런 따위의 일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은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이 애매한 줄 알았으면 스스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의만을 따름으로 원망이 많은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대신의 직무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지금 대신이 능히 통습하지 못하는 것은 보신에만 급급하여 언행을 삼가기 때문입니다. 대신의 도리가 어찌 이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표단은 역시 취승에 있는데 소신과 같은 경우를 상께서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미 헤아리셨을 것입니다. 만약 재상을 중히 여기신다면 조정이 절로 중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전임시키고 대간으로 하여금 교찰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대사원 김정희 아래기를 대신된 자는 의논을 들으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포용할 수 있은 뒤라야 사체가 확립되는 것이니 포용하는 아량이 바로 대신의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삼공이 이른 바 아랫바 이조의 일은 그러다 하면 마땅히 주문하게 하이하고 옳다면 아예 아뢰지 않는 것이 가한데 한번 아뢰고는 다시 아뢰지 않고 있으니 이는 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이조의 처사가 잘못이라면 삼공이 즉시 불러 체크해야 하고 불러서 체크했는데도 또한 잘못하면 즉시 추구할 것으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 유림에 있을 적에 퇴거당한 두 사람과 같이 있었으므로 상세히 압니다만 모두 소용할 수 없는 사람이니 이조에서 퇴거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김정은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이조의 책임인데 주의를 청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조뿐만 아니라 백사라도 만약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신이 반드시 규책을 가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상벌에는 아래 사람의 권징이 달려 있는 것인데 주의를 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이는 임금을 민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대신의 도량은 선비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고 참청관 유용건은 아뢰기를 이때 급히 할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도 대신들이 심상하게 듣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 지가 12여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치효를 보지 못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제4가 나태한 것은 모두 대신의 책입니다. 대신이 엄명하였다면 어찌 이런 패단이 있겠습니까? 근래 대신들이 한유에 젖어 있습니다. 대신들이 말하지 않으므로 소신들이 부득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견이 서로 어긋나는 것인데 대신들이 신진 소년들이 제멋대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였다. 순조 7월 30억 중종 14년 4월 19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조판서 신상이 경연에서 전일 간원이 특진관을 감하기를 청한 데 대하여 스스로 놀랍고 한심스러움을 견디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본원의 계청이 비록 편협한 것 같기는 하나 이 또한 임금의 전후 좌우에 올바른 사람을 뽑아두자는 뜻이었는데 신상이 말한 놀랍고 한심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지 공설인이 신상의 말에 부안해동하여 편협하고 왜곡된 마음으로 수상의 말을 끌어다가 증거되며 인심을 잃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인심을 얻고 이런 것은 공도가 행해지느냐 행해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찌 구차스럽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으로 인심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청을 현혹시키고 공론을 저해하려는 것이니 어찌 근밀한 지위에 들 수 있겠습니까? 속히 설인을 파직하소서 했으나 임금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순조 7월 30억 원 중종 14년 4월 19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청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이러한 이래로 마음을 가다넘어 힘을 다하여 정치를 하셨으나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끝맺음이 있어 그 삼가는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래 비록 지치라고 하나 인생이 아직 편안하지 못하고 풍속도 아직 바로워지지 않았으니 조금 이루어진 것을 편하게 여겨 끝까지 사례를 다하지 않으신다면 위란이 곧 이를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조사가 무상하므로 비록 벗이 되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향배는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군신 사이 어찌 반드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사록 소학을 강한 자가 이미 2, 3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끝마치지 못하셨습니다. 무릇 성리에 침잠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경련에서만 할 일이겠습니까? 요즘 모름지기 평소에도 늘 경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대부를 접하는 일이 적으면 그런 마음을 바로잡는 기회가 또한 적은 것인데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상께서 도를 구하는 증상이 조금 해이하여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무릇 인심의 본성을 잃는 것은 모두 성색인데 상의 명석하심으로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성색을 가까이 하면 어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우려할 일입니다. 근래의 경연이 전일만 못하니 장차 경영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선택에 가합한 사람인데도 전에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삼공이 입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는 실로 억지였습니다. 근일 청거 별시에서 뽑은 인재가 매우 많았으니 조금이라도 공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록 사승을 제수하였으나 대사승을 제수한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조금 이루어진 것을 구차스럽게 편히 여기겠는가? 날마다 오직 두려워하고 생각하여 크게 이루어지기를 목마르게 구하고 있다. 경영관에 대하여는 어찌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조광조가에게를 홍문록은 어제 이미 사람을 가려 이조로 보냈으나 이조 및 정부가 문계가 같거나 혹은 아는 사람이라 하여 증감한 바가 있으니 이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전이라도 하루에 3번 경연에 나갔었는데 근래는 공사가 지극히 많았으므로 혹 삼시의 경연에 나가지 못하고기도 하였다 하며 광조가 아르기를 어찌 삼시의 경연만을 기필하겠습니까? 장차 태왕한 마음일까 염려스럽습니다. 어제 신상 공서린이 간원의 논박을 받았으나 상이 어찌 딴 뜻을 두었겠으며 서린도 단정한 사람이니 또한 어찌 딴 뜻이 있었겠습니까? 일찍이 장광필의 말을 들으니 마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우연히 발언하였다 합니다. 대저 수상의 말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소인들이 안에 있고 군자들이 멀리 쫓겨났을 때라면 마땅히 이런 말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간원의 뜻이 합당하다. 신상 등의 말은 배단이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어찌 딴 뜻이 있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변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아뢰는 것은 가하지만 놀랍고 한심스럽다고 아뢰는 것은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관원이 아뢰어 파직하고자 한 것도 지나쳤습니다. 하였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4월 1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성상소에 나가 있는 대간을 인견하였는데 정은 이 인이 공설인의 직을 파할 것을 청하였고 지평 정옥형이 아뢰기를 공조 주하랑 이응은 경망하여 육조 난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직하소사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문무과 급제자에게 방방하고 백간의 할애를 받았다. 사실은 논한다. 안당의 세 아들이 일시에 급제하였으므로 임금이 중사를 보내어 술과 고기를 많이 하사하여 할애하는 뜻을 보이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나 식자들은 이것이 안시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당이 경축하는 연석을 베풀자 온 조정이 다 가서 참여했는데 한 형님이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급제한 것이라면 매우 좋겠지만 하였으니 형님의 뜻은 이번 청거 과가 공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4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참청한 최명창이 아뢰기를 근래 왕자군들이 거기에 항문을 하지 않으므로 혹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따라서 대간이 이를 논액합니다. 지금의 왕자군들은 혹 선왕의 설하에 있을 적에 미처 앉거나 설 수 없는 어린 나이 때 선왕이 승하하셨으니 만약 가까이 하여 사랑하고 어미하여 가르친다며 밖에 나와서 불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제간에는 마땅히 오해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되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르다 하며 명창이 아뢰기를 지난번 영상군에 일어났을 적에 상께서 복장 동복의 형제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자를 가르친다는 것을 명하고 계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직접 상교를 받들어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인견하여 개교하지는 않았으나 대간이 이미 이와 같이 논맥했으니 저도 나이 들었는지라 당연히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알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호 35권 중종 14년 4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식은 바로 경영관에 합당하니 홍문관에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식은 마땅히 사성으로 경영관을 겸하게 하여 한다 하였으나 고려가 없으니 경영관으로 사성을 겸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하며 제사 이자가 아뢰기를
경영관으로 사성을 겸하게 한다면 재생도 상께서 학교를 중히 여기는 뜻을 알 것입니다. 특별히 경관을 설치하여 수시로 성균관에 출사하게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사성으로서 경영관을 겸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대저 조정의 법을 경솔하게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신용계는 아래기를 특별히 겸관을 설치하되 윤차의 예의와 같이 성균관에 출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